코인 시장 사이클이 아직은 진짜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68K 구간, 65.5K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히트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65K 구간 여기까지 매물대들이 좀 쌓여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히트맵이라는 것은요,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 매도, 대기 물량들을 오더북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히트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과거에 많이 거래가 됐었던 이런 자리들 있죠.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 중인 물량이 어디에 지금 많이 쌓여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보는 거냐면 유동성 벽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올라오면 올수록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매수벽이 만약에 강하다고 하면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매도벽이 이렇게 강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을 건드리면은 매도 혹은 매수 벽이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가 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스푸핑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거래할 생각은 아예 없는데 큰 주문을 일부러 걸어놓는 그런 행위, 이런 거가 이제 스푸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던 노란 줄이 갑자기 두껍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세력들이 이제 주문을 크게 걸어놔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개미들이 보면은 매도병이 강해서 뚫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이쯤에서 숏을 잡는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주문 걸어놨던 걸 취소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얻는 이득이 있을까요? 개미들이 숏을 친다라고 했을 때 세력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히려 롱을 태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력들은 저렴한 구간에서 샀겠죠. 여기서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개미들 같은 경우는 그때 올라타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펌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을 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뚫고 떨어지는 경우, 이 노란 줄, 이 매물대들을 갑자기 취소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스푸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당연히 걸리면은 불법이 맞습니다. 시장을 좀 조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CFTC 이런 기관에서 이 스푸핑으로 여러 트레이더들을 처벌했던 그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잡아내는 것도 쉽지만은 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푸핑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이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좀 확실하게 잡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해볼 만한 패턴들은 충분히 있어요. 이거는 좀 관찰력의 싸움입니다. 매도벽이 좀 이렇게 크게 있다라고 볼게요. 아직 닿지 않았는데 근처까지 가다가 갑자기 이 노란 줄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스푸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시간으로 포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진짜 이게 매도벽이라고 하면은 체결이 되어야지만 수익 실현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매도벽이 이렇게 쌓이다가 그게 좀 계속 없어지고, 여기에 갑자기 생겼다가 요게 또 없어지고 여기에 또 생겼다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요런 경우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의심이 가는 약간 자리이기는 합니다. 보면은 65.6K 부근에 좀 쌓여 있어요. 제가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 68.8K 정도 됐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65K 구간대를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수 대기 물량들이 쌓이고 있을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매수 물량들이 다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을 치는 게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구간이 깨진다라는 건 매수벽이 있었던 것보다 매도세가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도벽이 다 합쳐서 비트코인 1000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00개가 매도벽이 걸려 있는데 10명이서 총 1000개 비트코인을 매도를 걸어놨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결국에는 이 10명이 전부 체결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100명이 합쳐서 비트코인 10,000개를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개가 걸려 있었던 매도보다 10,000개 매수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강한 건지 매도세가 강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코인글라스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를 보시면 오픈 인트레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뭐 전체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비트코인이 약간 좀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O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마이너스예요. 요거를 같이 보셔야 돼요.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1시간 봉을 보시면 되고, 뭐 조금 더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시간이나 아니면 24시간 봉을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랑 이걸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OI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신규로 숏 매물대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고, 하락 압력이 좀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OI 자체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롱 포지션들을 청산 중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 후에 반등 가능성이 좀 있고요. 지금처럼 가격이 오르는데 OI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1시간상으로는. 그러면은 숏들을 지금 청산 중에 있고 숏 스퀴즈의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비트코인의 BCMI 종합 지표가 약세장 구간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진짜 매수 구간에 가까워지는 것인지, 일단은 이 BCMI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BCMI 차트라는 건데요. 코인 시장 사이클이 지금 어디쯤인지를 볼 수 있다. 요런 차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BCMI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짜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이 흰색 줄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요 파란색 줄 있죠? 요걸 지금 보는 겁니다. 거의 2.5대 3점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직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 데이터대로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면서 수익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요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에 보면은. 리플 관련해서 돌고 있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위프트랑 리플이랑 경영진들끼리 비공식적으로 미팅을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돌고 있어요. 소문이 얼마나 화제가 됐냐. 지금 이렇게 기사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자, 이 스위프트라는 것은 전 세계 은행들끼리 돈을 보낼 때 쓰는 공용 메신저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1억 원을 송금을 한다. 그럼 한국은행이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미국 은행에다가 이 사람에게 돈 보내라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실제 자금 정산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라는 것은 은행들끼리의 통신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라는 게 73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77년도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50년이 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바꿀 때가 좀 됐다. 불편한 점들도 있고 라고 해서 바꾼 게 ISO 20022 이겁니다. 지금 시대에 이 스위프트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점들이 뭐냐면은 수수료가 일단 비싸고 송금도 오래 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은행들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24시간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빠르기까지 하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도입을 시켜서 금융시장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를 대처할 만한 유력한 블록체인으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메인으로 여겨져 왔었던 게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만약에 리플 레저라는 거, 리플 레저라고 하면은 리플 블록체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리플 레저를 메인으로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국제 송금하기 위해서 리플 레저를 사용할 날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규제만 제대로 잡힌다라고 하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게임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지금 루머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는 갑자기 기대 심리 때문에 XRP 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만난 적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실만 매물대들 때문에 빠질 수도 있어요. 리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루머에 의해서 투기성으로 들어갔다가 물리시는 분들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